1월 27일에 미국에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다시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현재 다시 베네수엘라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미국 국무부는 1월 28일 예정된 상원 외교위원회 베네수엘라 청문회를 앞두고 다른 방법이 실패할 경우 최대한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미국 국민에 대한 책임과 서방구에서의 사명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축출된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 미묘한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미국 간에는 경제 정책, 석유 산업 개방, 정치범 석방 등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긴장이 존재합니다. 베네수엘라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정치적 자율성과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이 기대하는 속도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마두로의 운명을 잘 알고 있으며 그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미국의 핵심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이 로드리게스를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측에서는 이러한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결정을 스스로 내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며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월 초에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축출 작전을 전격 전개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만 워낙 빨리 작전이 전개되다 보니까요 장기적인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정상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준비도 착착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당장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정상화하겠다며 베네수엘라 원유를 매각해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고요. 미국 국무부의 베네수엘라 담당 직원도 현지로 보내서 주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 재운영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경색된 양국 외교 관계를 풀기 위한 작업도 착수하기 시작했죠. 이 에너지 분야를 보면 좋은데요. 1월 27일에 미국 당국자가 베네수엘라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일반 라이센스를 조만간 발급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당국의 이번 움직임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재 면제 허가를 내주려던 기존 방침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생각해서 베네수엘라에 가해지고 있던 제재를 풀어주는 거예요. 미국은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전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했는데요. 이제 마두로 대통령까지 추출되었으니 이걸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 이 라이센스를 받으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및 수출 확대까지 따낼 수 있다 보니까 쉐브론과 랩솔, 애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등 여러 석유 회사가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20억 달러, 한화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석유 공급 계약과 1,000억 달러, 한화로 142조 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산업 재건 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IA는 베네수엘라 내 거점을 구축하고 현지 활동을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사관을 개설하기에 앞서서 CIA 거점을 설립해서 현지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당장 CIA는 베네수엘라 임시정부 내 여러 파벌 및 야권 지도자들과 비공식 접촉을 하면서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참에 거점까지 만들어서 이를 공고히 하려는 모양입니다. 이 거점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베네수엘라 내 정치적, 경제적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CIA 요원들은 주요 석유기업 관계자, 지역 행정 책임자,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와도 접촉을 이어가며 미국의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베네수엘라 내 정책 결정과 외국 투자 유치 과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의 긴장과 협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계속해서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이에 대응해서 미국이 요구했던 정치범 석방을 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월 27일에 정치범을 추가 석방하면서 총 266명의 정치범이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베네수엘라가 빠른 속도로 정치범을 석방하고 있다며 이 인도주의적 조치에 동의한 베네수엘라 지도부에 감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범 중에서는 다양한 야권 활동가와 인권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지역의 하수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금된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상당수의 반체제 인사들이 갇혀 있는데요. 현재 최소 600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의회는 하나수소법 개정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베네수엘라가 이전부터 추진하던 석유 산업에 대한 국유화가 전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발효될 때는 외국, 현지 기업들은 새로운 계약 모델을 통해 유전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생산물을 상업화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그걸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베네수엘라 정부가 특별 프로젝트 또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현재 33%인 로열티 비율을 15%까지 낮추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 베네수엘라에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일부
제재를 풀면서 베네수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 보였고, 베네수엘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에너지 부문 개방과 석유 산업 관련 사안을 하나둘씩 받아들이며 표면적으로는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보기와 달리 양국 간 긴장은 여전히 깊고 그 미묘한 균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월 26일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푸에르토 라크루스에서 열린 석유 노동자 모임 연설에서 베네수엘라 정치인에 대한 워싱턴의 명령은 이미 충분하다며 이제는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스스로 차이점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동시에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 삼지 않지만 그 관계는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 미국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도 국가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읽힙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다음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다른 수단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최대한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아직 공격이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양국 사이에 숨어있던 긴장이 구체적인 군사적 경고로 드러난 셈입니다. 미국의 압박은 단순히 군사적 위협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에너지 부문을 개방하라는 압박까지 행사하며 경제적 통제력을 확대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베네수엘라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듯 보이지만 로드리게스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국내 정치적 자율성과 국가적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즉 양국 사이의 긴장은 외교적 수사와 경제적 협력이라는 외피 아래 군사적, 정치적 충돌 가능성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태로 점점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외교적 설득이나 협상이 아니라 강력한 압박과 경계가 교차하는 매우 미묘하고 불안정한 균형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적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면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베네수엘라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부 정치적 자율성과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긴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군사 개입보다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베네수엘라도 국제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안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협력과 제재 완화가 진행되더라도 양국 간 미묘한 긴장은 계속해서 표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석유 산업 관련 제재 해제와 투자 유치, CIA와의 정보,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을 병행하면서 압박을 유지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정치범 석방과 산업 개혁, 로열티 조정 등으로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동시에 국가 주권과 정치적 자율성을 확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교적 설득과 경제 협력이 표면 위에 놓여있는 동안에도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항상 배경으로 존재하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지속시키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도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긴장 속 협력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낮지만 양측 모두 서로의 의도와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며 경계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와 투자자로서도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안정과 석유 산업 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미묘한 긴장은 앞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국 모두 군사적 충돌 없이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추후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